오늘 소개할 만화는 UFO 로봇 그랜다이저의 리부트로 그려진 그랜다이저 기가입니다. 작가는 마징가 시리즈의 아버지이자 그랜다이저의 원작자 나가이고, 이 만화는 2014년에 돌연 발표된 만화인데요. 나가이고는 그랜다이저를 약 40년 만에 새롭게 다시 그려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랜다이저 U보다 먼저 리메이크된 거죠. 이 만화는 꽤나 의욕 넘치게 그린 모양인지 만화의 단행본 발매에 앞서 프로모션 영상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기체인 그랜다이저 기가입니다. 기존의 그랜다이저를 잇는 후계기 개념이 아니라 이 만화에서는 처음부터 주인공의 로봇으로 나옵니다. 로봇의 디자인은 기존의 그랜다이저를 조금 손본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망토가 생겼죠. 참고로 망토에는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원반형의 스페이저가 아니라 전함형의 스페이저에 타는 게 특징입니다. 원작 그랜다이저가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에서 이어지는 작품이었다면 그랜다이저 기가는 마징가 시리즈와는 무관한 단독 작품으로 그려졌으며 때문에 마징가 시리즈의 코오지 같은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가의 다른 작품 주인공이 깜짝 등장합니다만 어디 그 내용이 어떤지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한 남자가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적에게 고향별을 잃은 왕자 류크 프리드. 오타나 실수가 아닙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듀크 프리드가 아니라 류크 프리드입니다. 우주의 침략자 베가성연합은 그의 고향 프리드성에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 멸망시켰고, 이제 프리드성의 생존자는 왕자와 그의 동료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타고 있는 것인 그랜다이저 기가로 자신을 쫓는 베가성 추격대의 일부를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남은 베가성군의 선발대가 주변에 있는 어떤 행성을 포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푸른색 별은 이제 막 우주 탐사를 시작한 걸음마 단계의 문명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베가성 선발대가 그 행성에 공격을 가한다면 그곳의 생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터. 따지고 보면 자신이 이곳으로 도망친 탓에 저 행성의 생명들도 전화에 휩싸일 문명. 왕자는 그 푸른 별의 멸망을 막기로 결심하고 그랜다이저 기가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일본의 어느 시골에 위치한 마키바 목장이란 곳에서는 방금 꿈에서 깨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류 다이스케. 그가 꾼 꿈은 고향별을 잃은 어느 우주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째서 그의 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왕자와 거신이 나온 것일까? 그는 이곳 목장주의 딸 마키바 히카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목장에 얹혀 사는 대신 히카루 아버지의 목장 일을 도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얼마 전 이곳 시골 학교에 전학을 왔고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다이스케와 히카루가 교문 부근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는 와중에 그들 앞에 어떤 고급차가 멈춰섰고 안에서 한 여자가 내립니다. 포니테일 헤어를 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우류 마리아였습니다. 우류라는 성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류 다이스케의 이복동생이었죠. 다이스케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녀와는 10년 만의 재회라고 합니다. 다이스케는 마리아의 차를 타고 함께 시가지로 향했는데요. 뜻밖에도 도시는 전화에 휩싸여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거리 상공에는 정체불명의 비행 접시가 나타나 도시를 계속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UFO에서 에일리언이 강하에 도심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해갔습니다.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 다이스케에게 마리아는 베가성군의 침략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도시에 외계인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동생이 그 외계인들을 알고 있는지 말이죠. 순간 마리아의 차가 비행기로 변신했고 손살같이 적들을 따돌리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는 거대한 우주전함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다이스케를 프리드 왕자라 부르며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대 전함에는 다이스케의 꿈에서 나온 그랜다이저 기가가 도킹돼 있었고 마리아는 다이스케를 계속 왕자라 부르며 그 거대 원반에 착함을 시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리지널 버전의 스페이저 같이 우주원반이라기보다는 우주전함에 가까운 크기. 실제로 이것의 이름도 우주전함 스페이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정체는 사실 다이스케의 동생이 아니라 프리드성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슈퍼 안드로이드 마리아 플로라. 그리고 우류 다이스케라는 지구인으로서의 기억은 실은 마리아가 만든 조작된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적이 나타나자 마리아는 프리드 왕자로서의 기억을 다이스케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로써 다이스케의 머릿속에 자신의 고향이 베가성군에게 파괴되는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다이스케는 프리드성의 왕자 류크 프리드로 각성하며 지구를 지킨다는 사명을 떠올렸습니다. 프리드 왕자의 기억을 되찾은 류크는 그랜다이저 기가로 출격했습니다. 마리아는 스페이저에 남아 류크를 서포트하는 시, 마리아의 머리카락은 류크의 기억을 재부팅시키는 가하면 류크가 의식불명에 빠지면 기가에 뿔의 신호를 보내 원격 조종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원작의 정메카들이 원반수라는 이름이었다면 이 만화에서 정메카는 베트로거. 류크는 그랜다이저 기가를 타고 순식간에 적들에게 향했고 스크루 블로 크러셔로 일격의 베트로거를 파괴했습니다. 베가성연합은 프리드성의 마지막 유산인 기가가 지구에 있다는 정보를 본성에 알리기 위해 후퇴하기 시작했는데요. 류크는 그들에게 갓선더라는 무장을 써서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스페이스 썬더의 기가 버전이군요. 참고로 그레이트 마징카이저의 전격계 무기 이름도 갓선더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때 아직 살아있던 배틀 오버 장가리 기가를 기습해서 핀치에 빠뜨렸습니다. 스페이저에 남아있는 마리아는 류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안드로이드 마리아2를 발동시켰습니다. 류크의 기억을 관리하는 마리아 프롤라가 마리아1이고 이 검은색 마리아를 마리아2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2는 스페이저에 탑재되어 있는 서포트 메카 플로리안 비트에 탑승. 스페이저로부터 출격해 류크를 구하러 갔습니다. 플로리안 비트의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랜다이저 기가. 곧바로 더블 기가 하켄을 꺼내 적을 일도양단 해버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의 무기들이 원작 그랜다이저와 거의 똑같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류크의 기억을 재봉인하는 마리아. 다음날 학교에서 다이스케는 친구들을 통해 그제서야 외계인들의 침략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무슨 다이스케는 스마트폰도 없나. 그 큰 사건을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군요. 배경이 원작처럼 70년대가 아닌데도 말이죠. 실시간 뉴스에서는 외계인들의 사체가 다이몬 우주연구소로 보내졌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이몬 우주연구소는 다이스케의 동급생 다이몬 유지의 아버지가 소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학교 체육관에서는 전교 집회가 열려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DNA를 흡수해 인간 모습으로 잠입해 있었던 베가성 병사들이 체육관에 들어가 총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그 총격에 무참히 학살되는 학생들.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도망치는 가운데 히카루는 유일하게 학살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얼떨결에 다이스케도 그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작가 양반은 히카루의 응딩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그렸군요. 아무튼 다이몬 유지까지 합세해 베가성 병사 중 한 놈을 무찔렀고 나머지 하나는 빤스런했습니다. 외계인을 쓰러뜨린 히카루는 무리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졸도했던 히카루는 멀쩡하게 깨어나 있었고 아버지와 오순도순 식사를 준비 중이었지만 빤스런했던 베가성 병사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밀히 추격했고 마침 배틀트롤도 목장에 나타났습니다. 배트로거가 거대한 전투 메카라면 이 배틀트롤이라는 놈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메카. 그래도 보통 인간들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히카루가 보통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히카루의 몸이 순간 빛으로 변했고 옷이 찢어지면 아치가 드러나는데 체내에 장비한 공중원소 고정장치를 통해 공기 중의 원소를 모아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꾼다. 초금속 골격을 변화시키고 생체 근육세포를 증가시켜 키와 몸무게도 다른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히카루는 사실 슈퍼 안드로이드 키사라기 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공중원소 고정장치를 개발한 천재 과학자 키사라기 박사가 만들어낸 슈퍼 안드로이드. 한이의 몸속은 초금속으로 돼 있지만 외부는 생체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이는 공중원소 고정장치를 통해 자신의 몸을 특정 형태로 변화시키거나 각종 유용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의와 사랑의 전사 큐티아니로 변신. 지구제 안드로이드인 큐티아니의 전투력은 외계인도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 히카루의 아빠 담배에도 사실은 사이보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는 아니지요. 이에 더해 목장 일꾼인 오지로 역시 사이보그였음. 대체 이 목장 정체가 뭐여? 그 무렵 다이스케는 다이몬 우주연구소에 견학을 가 있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유지의 초대로 연구소에 간 것이었죠. 다이몬 소장은 원작으로 치면 우몬 소장인데 다이스케를 입양했던 원작과 달리 이 만화에서 둘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랜다이저 기가도 연구소에서 발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플로라가 우주전함 스페이저를 바닷속에 숨겨놓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베가 성군은 이번엔 사포로 근교의 신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상공의 UFO에서 수많은 파충류 유형의 외계인이 지상으로 차례차례 강화했습니다. 도대체 왜 베가 성군이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파충인류도 아니고 말이죠. 이에 마리아가 그랜다이저 기가를 직접 조종해 다이스케에게 향했습니다. 기가는 콕핏 위치가 원작처럼 입이 아니라 대굴박인 게 특징이며 호버파일더처럼 대굴박만 따로 떼어내 비행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기억을 되살린 류크는 기가로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대굴박이 도킹할 때의 구호는 브레인 컴뱃온 다이저고. 한편 다이몬 유지는 프로토타입 반중력 비행정 AFB의 무단으로 탑승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AFB는 반중력 비행을 한다는 점을 보면 원작에서 코우지가 탑승했던 T4와 유사합니다. 유지의 캐릭터 역할도 코우지처럼 서포터죠. 유지는 비행하던 중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던 기가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요. 유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가에 타고 있는 파일럿이 다이스케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하의 단위로 움직이는 엄청난 속도일 텐데 용케도 파일럿 얼굴을 캐치해냈군요. 솔직히 억지 전개 같습니다만 이 무렵 히카루도 자신의 전파수신 능력으로 적이 나타났다는 TV뉴스 보도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애꿎은 옷을 찢었습니다. 큐티아니의 체내에 구비된 공중원소 고정장치는 공기 중에서 온갖 원소를 순식간에 모아 한이의 초컴퓨터 두뇌가 설계한 대로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토바이 라이더 형태의 허리케인 하니. 허리케인 하니는 좀 전까지 탔던 말은 내팽겨치고 곧장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니는 배틀트롤들과 싸우고 있던 쪽으로 가서 격전을 치루었습니다. 이윽고 큐티아니로 변신해 다른 배틀트롤에게 공격을 했지만 놈들에게 반격당해 그러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를 상공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지가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넉다운 당했던 큐티아니가 목에 있는 초커의 하트를 누르자 또 다시 눈부신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는 한이 플래시 덕분에 몸의 세포 단위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 초금속 골격만 파괴당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불사신인 겁니다. 이번에 변신한 모습은 한이 나이트. 뭔가 메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주얼입니다만 어쨌거나 한이 나이트는 정의의 검으로 파충외계인들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한편 배틀트롤보다 거대한 배트로거들과 싸우고 있는 류크 프리드. 류크는 더블 기가하켄 부메랑으로 적을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류크는 우주연구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인간들의 힘을 모아 베가 성군을 무찌르자는 이야기가 오갔죠. 그들이 이렇게 노가리 까고 있는 틈에 베가 성군의 거미형 배틀트롤이 연구소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본 히카루도 연구소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한이나이트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작가께서는 변신 컷을 왜 이런 구도와 자세로 그린 걸까요? 암튼 연구소 안까지 가서는 또 다른 형태인 킬러 한이로 변신해 싸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킬러이기 때문에 권총으로 싸우는군요. 한이는 연구소 사람들과 통성명을 나누었는데 이어진 대화 주제는 빨리 외계인 놈들을 때려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이몬 박사가 키사라기 박사에 대해 물어봐도 잘 대답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어서 한이는 무장이 없는 AFB에게 한이 플래시로 조전자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베가성 우주파견군은 총병력을 이끌고 기가와 결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생긴 놈이 파견군의 장군 겐기입니다. 대가리에 불 달린 거 보면 마치 백기제국 장군같이 생겨먹었군요. 참고로 이 만화에는 간달, 브라키 등은 나오질 않습니다. 베가성 파견군과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한이는 이번에도 변신을 했습니다. 옷이 찢겨지며 다이몬 부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건 덤. 최종 결전 형태는 이름하여 컴뱃 플레인 한이. 출격하는 컴뱃 플레인 한이와 AFB. 이 컷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원작의 지구제 스페이저가 사무치듯 그리워집니다. 류크는 베가 성군을 태평양상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졸들은 가선더로 처리하는 기가와 플로리아 비트는 잡졸들을 계속 상대하기보다는 적의 모함으로 돌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잡졸들은 한이와 AFB가 맡았죠. 그랜다이저 기가와 플로리안 비트는 결국 적모함에 돌입하는데 성공. 이 와중에 적모함은 지구에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격렬한 전투가 그 안에서도 계속되는데 컴뱃 플레인 한이와 AFB가 멀리서 적모함을 보는 가운데
이윽고 정모함은 대폭발을 일으켰고 그 대섬광의 한가운데에서 보이는 두 개의 로봇 그랜다이저 기가와 플로리안 비트가 적들을 전멸시키고 무사히 귀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찾아온 베가성군의 파견군은 전멸하고 지구에는 일시적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구에 돌아온 뮤즈와 루크가 악수하며 만화는 마무리. 이 만화는 아키타 쇼텐 챔피언 레드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재 영상 오프닝에서 보여주었던 단행본 2권 분량이 이 만화의 전체 분량입니다. 나가이고는 다른 만화들도 어중간하게 중단해버린 게 많았는데 아쉽게도 이 만화 또한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파견군을 격파했으면 이제 본성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침공할 텐데 만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니 그 뒷 이야기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이 만화는 시나리오 면에서도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게 없습니다. 주인공과 주역 메카를 바꾸며 세계관을 갈아엎었지만 사실 설정과 스킨만 조금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스토리는 후작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악당에게 고향별을 잃은 왕자가 거드로 보스를 타고 지구에 와서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싸운다 라는 기본 골자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물론 리메이크기 때문에 기본 스토리 골격이 비슷한 것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문제는 뒤바뀐 세세한 설정이 크게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화에서 유크 프리드는 평상시에는 기억을 잃은 채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마리아 플로라가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크는 항상 전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돼버리죠. 원작의 듀크가 결의를 다진 눈으로 출격을 하는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기억을 지워버려 인간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시키려는 의도겠지만 그와 관련된 재밌는 서사는 하나도 그려지지 않았죠. 원작의 마리아라는 인기 캐릭터를 안드로이드 플로라로 바꿔버린 것도 호불호가 갈릴 요소. 평소에는 유크와 함께하지 않다가 위기시에만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힘듭니다. 캐릭터의 외형은 마징가 Z에 등장한 안드로이드 가미야큐에서 따온 듯합니다. 가미야큐는 머리카락을 무기로 쓴다면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유크의 기억을 재부팅시킨다는 게 차이점. 이 만화의 메카는 구작처럼 구체적인 설정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프리드성이 이렇게 강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크만 지구에 도망쳐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라는 메카는 개인적으로 개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판 그랜다이저는 폭핏의 위치나 스페이저의 조종석 통로 등을 보면 명백히 지구제 슈퍼로봇과 설계 사상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기가는 마징가 시리즈처럼 콕핏 위치도 대굴박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저도 원반영에서 전화명으로 변했기에 UFO 로봇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게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너무 커서 완구화하기에도 힘들죠. 스페이저의 서포트 메카인 플로리아 비트가 탑재돼 있다는 것은 꽤 신박했습니다. 다만 그랜다이저 시리즈를 상징하는 지구제 스페이저가 부재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중단 만화이기에 지구제 스페이저가 나올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서포터로 AFB와 큐티아니가 나오긴 하는데 AFB는 T4의 대체제라고 쳐도 큐티아니의 등장은 독자로서는 대략 난감했습니다. 사실 그랜다이저의 등장인물 중 마키바 히카루의 아버지 마키바 담베의 캐릭터 디자인은 큐티아니의 하야미 담베의 디자인을 재탕한 것인데요. 기가에서는 담베의 딸 히카루가 실은 큐티아니였다는 식으로 나름 연관있게 크로스 오버한 것이죠. 문제는 큐티아니 분량이 지나치게 많고 읽다 보면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게 문제. 그렇다고 이 만화를 크게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은 나가이고가 이 만화를 그렸을 때 이미 그는 거의 70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팬으로서는 그 나이에도 만화 그리기라는 중노동을 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물론 상당 부분을 어시가 그렇겠지만 게다가 그랜다이저는 그가 애초 마징가 시리즈 결정판으로 그리려 했던 간마징가가 좌초되고 나온 작품인데 이제 와서 그런 작품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리메이크 시켰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할까요? 하지만 몇 년 전에 같은 잡지에서 연재됐었던 진 마징가 제로가 작화, 재미, 메카 디자인 모두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이 만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만화가 연재된 지 약 10년 후인 지금 그랜다이저의 리메이크작인 그랜다이저 U가 절찬리에 방영 중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시청자들에게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는 듯합니다만 남성성을 잃은 그림체가 기존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전투씬의 부재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랜다이저 U가 남은 에피소드에서 부디 팬들을 만족시켜 주길 기대해봅니다.